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4th of December 2022, Wednesday. Now, 11 o'clock.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하고는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차전지 관련주가 요즘 좀 조정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아마 좀 올해 굉장히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좀 수익을 냈던 거라 아마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좀 팔아서 수익을 좀 실현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올해 말까지는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부터는 슬슬 다시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시고 물론 이제 예전에 한번 앞으로 후계구도하고 연관해서 약간 모럴에틱스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의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지금 투자도 활발하게 잘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도 활발히 잘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88,000원에서 117,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52주 신고점이 156,600원이니까 저는 중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볼 때에도 한 6개월에서 1년 목표가로 해서 52주 전고점 156,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해서 들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총은 10조 638억, 외국인 지분은 9.04%고요. 매출 증가 추이가 보면 놀랍습니다. 2020년에 8,300인가요? 8,500인가? 8,547억, 작년에 1조 4,856억, 올해는 5조 3천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도 2020년에 548억, 작년에 1,150억, 올해는 4,231억 예상이고, 영업이익률은 매출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폭은 아니고 2020년에 6.41, 작년에 7.74, 올해는 8%가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왜냐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채 비율은 139.18이고요. 2013년부터 좀 고부가 가친 하이 니켈계 양극 소재에 좀 집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NCA 이쪽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요즘 이제 중국 견제가 심해지면서 중국이 이제 LFP 좀 저가용 그런 쪽에 집중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 워낙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돼서 이쪽은 좀 도외시했었는데 중국 경제가 많이 시작이 되면서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제를 구입을 점점 이제 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룸이 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기존에 하던 고가형 모델은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LFP 모델을 2023년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2025년부터 본격 양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나올 것 같고 또 하나의 저가형 모델인 소듐 양극재도 2026년에 양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벌써 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양극 소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2024년에서 25년에는 코발트 프리인 그런 양극재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원계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망간이 들어간 그런 거에서는 니켈과 코발트 쪽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고가 모델에서는 이게 계속 쓰이겠지만 저가 쪽에서는 LFP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 올해 매출이 5조대인데 2027년에 27조 목표니까 앞으로 5년 후긴 하지만 엄청난 앞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사 이슈 좀 보겠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전기차 공장 발목 잡는 노조, 기아 전용 공장 설립 차질이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야당 이상민 회의만 강행했고 대통령은 수용 안 할 듯하다. 그리고 전세는 버거워 서울 아파트 월세 40% 철도파했다. 그랬고요. 탈부차 총 쏘고 지뢰로 막아 미국 북한 국경 경비국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사람 죽어서 인권 침해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이란도 추가 제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항공산업 쪽으로 이제 뭐 아까 그 펜오션 하면서 한진 문제도 나왔지만 지금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그다음에 제주항공 이런 것도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연관해서 우리가 좀 경영자 중에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3대 경영신은 혼다 그룹을 창업했던 혼다 소이치 회장, 그 다음에 이제 교세라 그룹을 창업했던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그 다음에 이제 마쓰시다 그룹을 창업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알다시피 이 삼성을 창업했던 이병철 회장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랬었고, 이제 교세라 그룹을 창업했던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이제 그 교세라 그룹 하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B2C 시장을,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친숙한 제품을 많이 생산을 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CJ그룹하고 그런 비슷한 그룹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80이 넘은 나이에 그 잘이 부도 직전까지 가면서 잘을 다시 회생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로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피게 됐다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 어찌됐든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던 자를 2년 만에 브레이크 이븐으로 다시 돌려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CEO 자리를 넘겨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영 기법들을 많이 도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또 다음 영상 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어찌됐든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명의 그 어떻게 좀 경영의 위기들을 극복해 나갔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현 시대 기업가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고, 앞으로 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경영자들의 태도를 잘 보다 보면 어떤 회사에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